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유적으로 다사다난했던 2022년 한 해를 보내고 2023년 개묘년 검은 토끼해를 맞이했습니다. 2023년 개묘년 해피 뉴이어 박종환 TV 방송의 시사 전망대입니다. 1950년대 영국 언론에서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혹평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7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유독 한국 정치권은 삼류 정치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여야 가릴 거 없이 한국 정치권을 사정없이 부시겠습니다. 큐! 자, 오늘의 첫 섹션 들어가기 전에 우리 오래간만에 우리 강종태 시사평론가님을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래간만에 출연했어요. 예. 네, 어떻게 연말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예, 우리 박종환 TV와 함께 네, 열심히 네, 지역 사회를 돌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섹션은 우리 전북 정치권 얘기 먼저 좀 들어가야겠어요. 예. 중앙 정치권을 먼저 얘기를 했더니 우리 지역에서 좀 지역이 정치권 얘기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해서 오늘 첫 섹션 전북 정치권 2023년의 풍향계. 전주 그 을입니까? 거기 지금 보궐선거도 있죠. 전주시 을선거. 전북 정치권 2023년의 풍향계 어떻게 보십니까? 예, 23년도가 기대가 됩니다. 특별히 우리 익산시 전라북도가 기대가 되는 가운데 전국에서 재보궐선거가 4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국회의원 선거가 딱 한 군데 있어요. 그게 우리의 고장 전북 전주시 을선거구가 되겠습니다. 이상직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재보궐선거가 치루어집니다. 무소속, 처음에 이제 무소속이었죠. 그 당시에 이상직 전 의원이 불법선거운동 사건으로 인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이 되었어요. 그리고 2022년 1월 12일 이상직 전 의원은 해당 사건과는 별도로 진행 중이었던 이스타나 항공 관련 1심 재판에서도 유죄, 징역 6년을 선고받으면서 법정 구속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4월달 돌아오는 4월달에 재보궐선거에 들어가는데 후보군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별히 더불어민주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을 봄으로써 더불어민주당 소속에 있던 분들이 강력한 후보들이 무소속으로 군을 이루면서 출마를 하고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면은 국민의힘에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그래도 국민의힘에서 가장 강력하게 지지를 받으면서 활동을 왕성히 하고 있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운천 의원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국민의당 출신으로 전 전주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경민 씨가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정의당에서는 전북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영수 씨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우리 시민들한테는 조금 잊혀졌습니다만 민생당이 또 당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생당 후보로 이관승 민생당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진보당의 강성희 전북도당 민생특위위원장이 후보군으로 올라오고 있고요. 무소속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완주군을 아주 왕성하게 활동을 하면서 군수를 지낸 임정혁 전 군수. 그리고 전북도의회 의장을 지낸 우리 김호서 전 의장,
그다음에 한국학원 총연합회장을 지낸 박종덕 씨, 그리고 우석대학교 전 기획부 처장을 지냈죠. 김광종 씨, 이렇게 많은 후보군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평론가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자천, 타천으로 거의 뭐 10여 명 정도의 네, 그렇습니다. 예. 예, 후보군들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예, 예. 그 제가 또 이렇게 취재를 해본 또 그 결과로는 그 양경숙 의원이라고 있어요, 민주당의 비례대표. 예, 비례대표 의원인데 이분은 제가 그 예전에 서울 낙원상가 휴장할 때 예. 이분이 그 양경숙 의원이 종로에서 서울시 의원을 했어요. 시의원 출신이구만. 예, 서울시의원, 예, 서울시의원 출신입니다. 이제 이번에는 이제 비례대표로 이제 국회의원 됐는데 예. 이분이 전주 을지구에 나오려고 전주에 이제 그 지인들하고 이제 소통도 하고 그랬는데 평론가님도 아시다시피 민주당에서 공천을 내기로 내지 않기로. 내지 않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분이 이제 그 전주에서 나오려고 하는 것을 꿈을 접었어요. 예. 제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고 또 한 분 국민의힘에서 정운천 의원 말고 예.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경균 의원이라고 있어요. 나경균 의원. 네. 예. 나경균 위원장. 지금 김재 지금 위원장인데 예. 이분이 또 전주에 예전에도 지역구를 한번 해서 도지사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한번 나오신 분이에요. 예. 이분도 좀 주위에서 출마를 좀 권유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저러나 민주당에서 후보를 안 내니까 예.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제대로 참 그 전주 시민들이나 도민들한테 어필해서 집권당 아닙니까? 그렇죠. 집권당이니까 공약을 세게 해서 한 번 붙으면은 좀 가능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에 맞는 그 재보궐선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선거고 보통의 경우에는 정권을 창출을 해서 1년 차가 되면은 국정 아젠다를 확고히 가지면서 지지율 면에서도 어느 정도 이 상승 궤도를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부터 아주 미미한 지지율 속에서 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도와주질 못했어요. 아시다시피 당대표 체제에서 무너지면서 비상대책으로 넘어가면서 굉장한 그 어떤 혼란 속에 있었는데 이번에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좀 호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지난 그 대통령 선거 때 저도 국민의힘 전북 대변인으로서 이제 전북 대변인이시죠? 선거를 그때 했는데 우리 국민의힘의 전북 도당이 좀 더 내실 있게 정말로 도민들하고 소통을 하고 정말로 전북 도민이 바라는 그 공약들을 개발했을 때는 지금 힘있게 윤석열 정부에 밀어붙여서 그렇습니다. 도민들한테 피부에 닿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좀 뭐라고 할까 파워라고 할까 그게 좀 부족해요. 제가 익산의 문화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그쪽에 관심이 많습니다만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새만금 이거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기후가 또 전라북도 특별자치도가 또 이제 국회에서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국민의힘에서 내년 4월 보궐선거 제대로 준비를 해서 호남에서 유일하게 한번 국민의힘이 한번 국회의원을 당선시켰으면 어쨌나 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 들었는데 참 그리고 좀 우리 지금 전라북도 지금 정치권 얘기했으니까 우리 익산 정치권으로 좀 오면은 우리 익산의 갑을 지금 국회의원이 지금 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갑에는 김수홍 의원, 저쪽은 한병도. 그런 한병도 의원 둘 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인데 그렇죠. 이번에 보니까 선거에 그 인구 하한선 있지 않습니까? 인구 하한선이 13만 9천 명. 우리 갑을에 좀 갑이 좀 부족해요. 부족합니다. 갑이 좀 부족한데 사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익산에 갑을 국회의원이 둘이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뭐 제대로 하는 거 없어요. 제대로
김승호는 뭐 현수막 정치하고 한병도 의원은 뭐 지역구에 뭐 신경도 안 쓰고. 아니 한병도 의원이 뭐 100억 가져왔다 그러고 많이 좀 하는 것 같은데. 아니 국회의원이 예산 따오는 것은 그건 책임 당연히 해야 할 그 의무입니다.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하냐면 시민들이 그래요. 국회의원 둘이면 뭐냐, 똘똘한 놈 하나가 낫다. 나는 차라리 이번에 솔직히 이번에 좀 갑을 그냥 하나로 그냥 해서 제대로 된 국회의원 하나 뽑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섹션 들어갑니다. 2022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2023년 이제 새로운 해가 오는데 우리 시사 전망대에서 우리 평론가님 바라보는 2023년의 한국 정치 풍향계 간단하게 풍향계 어떻게 보십니까? 풍향계 들어가기 전에 2022년도를 박종환 TV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시고 아낌없이 성원을 보내주신 우리 도민, 특히 우리 익산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 정치권의 기상도 한마디로 드리면은 저는 안개 속의 두 그림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그림자는 두 당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안개가 낀 아침에 운전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앞이 안 보여요. 라이트를 켰는데도 5m가 안 보이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그런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감히 생각을 해보고요. 한 말씀 드리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새롭게 정권을 창출을 해서 이제 1년이 지나가는 시기입니다.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혈안을 올릴 게 아니고 이제는 분명히 국민들과의 한 약속 3대 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그리고 연금개혁에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성과를 거두는 한 해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감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전의 기회를 노려서 정말 안정적인 국정을 이루고 이번에 여러 가지 북한에서의 어떤 그 음흉한 그 침략 행위를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불안한 국방, 튼튼한 국방, 안전한 국방으로 만드는 그런 한 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우리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민주당의 재탄생을 요하고 있어요. 2023년도는 민주당이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 이제 국민들이 듣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망하든지 말든지 이제 국민들이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 당 이거 문제 있습니다. 이 방송을 김수홍 한병도 의원도 아마 보고 들을 겁니다. 하지만 이 강종태가 얘기하기 전에 시사평론가로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제 현수막 정치 버려야 됩니다. 자, 또 우리 시사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2023년의 한국 정치 풍향계는 저는 또 이렇게 좀 이야기하겠어요. 그 윤석열 정부에서 그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에 통하는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난 화물연대 노조를 그냥 제압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뭐 앞으로 그 3대 그 과제 개혁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에 준하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국민들하고 지지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자, 세 번째 섹션 들어갑니다. 국민의힘이 3월 8일 전당대회 날짜가 지금 잡혔어요. 뭐 그동안에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우리 시사평론가가 바라보는 국민의힘 3월 8일 전당대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국민의힘 당원이 100만이 지금 아니 100만 아직 안 되고 안 됐는데 육박을 하는 걸로 80만 명은 넘어갔어요. 지금 제가 볼 때 3월 8일 전까지 100만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참 어마어마한 그 당원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전 대표가 이준석 씨였어요. 그렇죠.
그 30대 영선이죠. 네. 국회의원을 한 번도 안 한 그 젊은 패기에 젊은 열정 가지고 당대표가 돼서 정말 그 많은 선거에 또 승리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안 좋은 사건으로 인해서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 생활을 너무 오래 했어요. 그래서 저는 먼저 38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말씀하기 전에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비롯한 모든 당직자들은 국민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 먼저 네. 말씀을 드립니다. 3월 8일 전당대회는 많은 후보군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말씀을 드리기 전에 방금 말씀드린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혹자들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사람이 맞는데 저는 시사평론가로서 일침을 가하자면은 이준석은 이번 당대표 전당대회에서 큰 변수가 없다. 쉽게 말해서 설 자리가 없다. 예,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면서 네. 후보군으로는 지금 가장 많은 그 다코스로 떠오르는 게 또 유승민 전 의원입니다. 그다음에 김기현 의원, 안철수, 권성동, 윤상현 의원, 조경태 의원, 황교안 의원까지 네. 또 뭐 나오니 안 나오니 뭐 자타자타 하는 분들이 원희룡, 나경원 의원까지 여기 또 한 10여 명이 이렇게 또 혈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가 국민의힘에 제가 예. 정통한 또 소식에는 예. 원희룡 장관하고 나경원 그 전 의원은 그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니 근데 아니 자. 이 말씀 꼭 드릴게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보다도 이 방송이나 매스컴에서 더 윤석열 대통령을 씹고 밀어붙이고 욕하고 있는 후보가 유승민 후보인데 네. 나는 그분이 머릿속에 과연 무슨 생각을 하면서 당대표를 준비하는가. 나 이걸 우리 위원장님께 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그 사실 참 에미넌 지금 예. 아직 지금 뭐 유승민 전 의원이 당 대표에 뭐 출마한다는 아직 발표도 없는데 예. 제가 섣부르게 이렇게 예단하기는 참 어렵지만은 지금 그 당 대표의 그 여러 가지 지금 현 상황을 보면은 윤심이 어디 있느냐. 그렇죠. 예. 윤석열 대통령의 윤심이 어디 있냐 이걸 가지고 지금 당 대표 나오는 사람들이 서로 자기가 윤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권성동. 예. 그런데 저는 여기서 좀 방금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을 말했는데 유승민 전 의원은 뭐 윤심이 아닌 건 확실해요. 비윤입니다. 비윤이고 홀로 지금 독립운동을 국민의힘에서 독립운동을 좀 하고 있는데 이준석 있잖아요. 아니 이제 당 대표로 나오는 사람 뒤에서 미는 사람이 이제. 가만히 있어봐요. 예. 그래서 아마 유승민 전 의원은 이 룰에 지금 그 당심의 당원들의 100%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 선거가요. 지난번 당 대표 이준석 당 대표 뽑을 때는 7대 3이었어요. 7대 3이었어요. 70%가 당원들의 표고 그렇죠. 30%가 여론이었었는데 이게 컸죠. 이번에는 이제 100% 당원들의 표심으로 선거를 하니까 유승민 의원이 지금 뭐 종로로 갈까요? 뭐 영등포로 갈까요? 지금 헤매고 있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은 앞으로의 그 당 대표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섣불리 제가 여기서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문제는 지금 한 그 안철수 의원 있지 않습니까? 안철수. 이 안철수 의원도 참 상당히 지금 묘한 지금 좀 위치해 있어요. 뭐 아니 안철수 의원은 그 인수위 위원장도 했고. 쉽게 말하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데 최고의 파수꾼이었어요. 그런데도 윤심이라고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당에 이제 오래 전부터 당에서 이끌어오고 또 당원 같이 당원들하고 호흡을 맞추고 또 그 국회의원들의 또 그 서로 이렇게 소통이 되는 그런 의원들이 그런 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 안철수 의원은 우리 국민의힘이
힘에 지금 들어온 지 지금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분은 이제 계속 새로운 당을 만들어서 예. 자기가 이제 대표를 하다가 5개 당을 만들었어요. 예. 그랬는데 지금 이제 안철수 의원이 지금 대선 주자급이라고 지금 이렇게 언론에서 지금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당 대표 나가는 사람들이 대선 주자들은 당 대표를 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좀 견제를 하고 있어요. 견제. 그럼 우리 박종환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당 대표는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까 예. 방금 말한 대로 윤심이 어디에 있느냐. 아 예. 근데 지금 뭐 한간에는 뭐 김기현 의원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예. 그래서 나는 김기현 의원이 좀 유리하지 않냐 나는 그렇게 보는데 아직 뭐 뚜껑도 아직 지금 안 열고 아직 뭐 그 대표들 선언도 아직 안 했으니까 섣불리 말할 수는 없고 예. 하여간 지금 윤심을 파는데 예. 저는 윤심을 팔지 말고 국민의 마음을 팔았으면 좋겠어요. 민심을 민심을. 네, 그리고 옳은 말씀입니다. MZ 세대의 민심이 어디 있는가? 맞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없을 때 그 빈자리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예. 그게 문제지. 뭔 윤심 찾고 저는 진짜 국민의 힘이지만은 그건 참 온당치 않다고 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번에 네. 당 대표에 출마해서 실패를 하면은 정치 인생이 끝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유승민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정치 인생 끝납니다. 그렇게 실패하면은 또 그렇게 또 뭐 예. 이 막말을 막말은 아니고요. 제가 네. 볼 때 네. 이거 딱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 대표 안 나가면 몰라도 네. 다음에 총선 나오면은 한번 참으라 이거예요. 제가 볼 때 네. 평론가로서 감히 말씀을 드리는 거. 근데 나와 가지고 패배를 하잖아요. 네. 정치 인생 끝납니다. 그 우리 시사평론가님은 민주당 성향이죠? 민주당이죠. 민주당입니까? 예. 민주당이 그럼 입당했어요? 예. 입당했습니까? 예. 그 지난 대선에 보니까 길거리에서 이재명 후보 열심히 피켓 들고 막하더만. 제일 열심히 했습니다. 네, 하여간 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국민의 마음을 얻어서 그게 국민들과 같이 소통으로 정치. 민주당은 민주당이고 법은 법입니다. 오케이. 예. 자, 네 번째 섹션 들어갑니다. 지금 민주당 얘기를 지금 방금 얘기를 했는데 바로 나오네. 큰일 났네요. 우리 시사평론가도 우리 이재명 고민스럽습니다. 그 당시 후보 대통령 되기를 열심히 제가 보기에는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이 1차는 지금 불발됐어요. 이제 2차 소환이 이제 곧 오는데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질문 중에서 가장 난해한 질문이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의 운명입니다. 오늘 또 오기 전에 전주에서 모임을 하는데 이재명 대표의 화두가 됐어요. 네. 그건 그렇고 저는 그 익산에서 시의원을 3번 출마하면서 늘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선거운동을 한 사람입니다. 이건 분명한 팩트입니다. 네. 자, 검찰에서 28일 어제죠. 출두하라고 했는데 전국 민생 투어에 광주 전남으로 불출석하고 가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매스미디어에서 흘러나온 게 내년 1월 10일 이쪽 저쪽으로 검찰의 조사에 당당하게 나오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김의겸 대변인의 말에 의하면은 검찰 조사에 당당하게 임하겠다. 아무 두려움 없이 나서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출두하라는 그 사건이 성남 FC 제3 뇌물 사건입니다. 제3자 뇌물죄. 제3자 뇌물 사건이에요. 네, 그게 박근혜 대통령 똑같죠. 똑같습니다. 이게 뭐가 되냐? 서울중앙지검에서 지금 수사를 했는데 저는 이 화두를 다른 쪽으로 좀 돌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께서 사실대로 말씀드린 대로 출두를 했다 할 경우에 나는 포토라인을 좀 주목하고 싶어요. 많은 온 기자들이 다 있는데 서울중앙지검 센터 포토라인에 서서
덜할 것인가? 아니면은 검찰과 협의를 해서 아무도 모르게 지하로 비밀리에 들어갈 것인가? 나는 이것이 상당한 그 이슈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기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예. 우리 시사평론가는 예. 지하 통로로 조용히 예. 들어갈 것이다. 예. 나는 그 포토라인에 쓸 것이다. 예. 둘 중에 우리 시사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하 통로로 그냥 검찰하고 그 얘기한 시간에 그냥 조용히 들어갈 것인가, 포토라인 쓸 것인가, 둘 중에. 저는 성남시장을 네. 그렇게 열심히 하셨고 또 경기도 도지사는 대단한 그 아니 그러니까 빨리 그런 내기 정치적인 역량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신 분이신 네. 우리 이재명 당대표는 정상적으로 네. 포토라인 쓸 것이다. 예, 나는 서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포토라인 쓸 것이다. 예.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포토라인 안 쓰고 예. 지하 비밀 통로를 들어가서 예. 검찰 소환을 받을 것입니다. 분명히 지금 내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은 이재명 검찰 소환의 그 이후의 정치권 풍향계 우리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이번에 첫 번째가 패스했어요. 네. 그럼 두 번째 검찰에서는 세 번째까지 이 소환 통보를 한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도 불응시에는 체포영장 청구로 갈 것인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 당원들이 원하는 서면 조사를 갈 것인가인데 저는 단연코 체포영장 청구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체포영장 청구로 간다. 예.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강력하게 시사하는 바를 보면은 강제 수사 방침을 호소를 하고 있거든요. 어제 참 우리 대의민주주의가 무너진 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노웅래 국회의원이 6천만 원 뇌물 수수로 인해서 그동안에 21대 국회에서 3명의 국회의원이 다 가결이 됐었어요. 체포영장 동의안이. 그렇죠.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국회에 그 뇌물죄에 대한 상세한 보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녹취 내용까지 있는 상황에서 그런데 그거를 이게 비율로 보면 5대 8로 통과가 됐어요. 네. 통과를 지키는 걸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구나. 두말할 것 없이 우리나라는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국민을 대신하는 대표 기구로서 국회가 존재하는데 자신의 어떤 국회의원의 내가 이런 입장에서 뇌물을 받을 때 내가 저 자리에 섰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아이고 내가 죽게 생겼네. 그리고 다음에 이어질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왔을 때에 그것까지 염려를 해서 국회의장이 이걸 때리는 거 봤을 때 저는 참 부끄럽다. 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그 국회 그 노웅래 사선 의원이죠. 네, 노웅래 의원 국회 부결되는 걸 보고 국회의원들의 특별한 특권이 특권이 참 이런 걸 보면은 참 불공정하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없이 하는데 자기들의 그 목에 누가 방울을 달 것이냐. 그렇죠. 못 오고 있어요. 그래서 22대 그 국회에서는 정말로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 같은 거 또는 수십 가지가 되는 국회의원의 특권 그걸 내려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자, 그렇습니다. 저 한 말씀 드릴게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해야 됩니다. 네, 그건 이재명 대표도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일이 있어요. 맞습니다. 본인이 그 모범을 보여주고 스스로 자기가 말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자, 오늘의 마지막 그 섹션 주제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면은 국가나 지역이나 보면은 예. 갈등과 분열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 예. 뭐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예. 우리 시사평론가님이 바라보는 여야 정치권의 갈등과 분열, 또 지역의 갈등과 분열,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우리 평론가님이 보는 지역의 갈등, 분열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익산의 문화대통령이라고 하시는 우리 박종환 위원장님처럼 서울에 계시면서도 KTX를 타고 이 익산역을 통해서 이렇게 익산을 사랑하고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나는 통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몸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입니다. 마음인데 저희가 정부 수립 후 7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정치 후진국을 모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가 참 영웅 메시를 왕관을 씌우면서 탄생했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우리 국민들은 우리 16강에서 위원장님 보셨죠? 네. 그 경우의 수를 뒀는데 그 손흥민이가 70의 마타를 몰고 가갖고 어시스트를 내가지고 넣었을 때 그리고 그 확률을 보기 위해서 한 5분을 기다렸어요. 다른 팀이 저쪽에서 이제 골을 넣으면 또 안 되는 우루과이가 꼭 2골로 이겨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경제 대국 10위 안에 들면서 뭐 7위를 얘기하고 있고 스포츠 강국에 10위 안에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정치 후진국만은 면하지 못하고 있어요. 나는 이거는 국회의원 300명의 절대적인 책임이 있다. 왜?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지 못하고 항상 예산안 통과할 때 무슨 큰 법안을 통과할 때는 망치를 쏘고 매가지를 잡고 이런 모습 속에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그걸 텔레비로 전국 국민들이 5천만 국민들이 보는 가운데 과연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네. 그 제가 보기에도 우리 정치권을 보면은 네 편 내 편이 갈라진 그 이유가 지난 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확증 편향성. 예.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얘기를 해요. 자기 위주. 정치권이 그렇습니다. 그 정치권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뭐 시민들도 국민들도 완전히 뭐 네 편 내 편으로 갈라져 가지고 다른 사람 얘기는 들으려고도 않고 또 자기들 생각만 갖고 얘기를 해요. 지금 그 국가의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갈등 문제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민주당에서 내세우는 정책이나 민주당 그 국회의원들이 하는 얘기는 국민의힘에서 반대하고 또 국민의힘에서 정책을 내세우면은 뭐 70여 가지 정책을 하나를 통과를 시켜주지 않아요. 무조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게 확증 편향성인데 국가도 그렇고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익산시 같은 것도 봐도 그렇고 전라북도도 봐도 그래요. 전라북도도 김관영 도지사가 지금 7개월이 됐는데도 인사 하나 지금 제대로 지금 못 오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익산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익산시도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복잡하게 지금 뭐 선거법이니 여러 가지로 지금 갈등과 분열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는 국가 통합을 시키는 그런 아젠다에 그런 기구가 꼭 필요하고, 그렇죠. 이 지역도 이 소지역도 그런 그 통합, 이 분열을 통합시키는, 화합시키는 그런 기구가 절대 필요합니다. 국민 화합으로 갈 수 있는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국가나 지역이나 국민을 한데 모으는 분열이 아니라 갈등이 아니라 화합시키는 그런 사랑과 평화가 있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2023년이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23년 개묘년. 개묘년은 검은 토끼 해입니다. 예. 검은 토끼 해에 하고자 하는 모든 일 만사형통하시길 바라면서 가정의 건강과 축복을 박종환 시사 전망대에서 기원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주는 여기서 작별의 인사를 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